네. 그러면 우리 압도적인 권순우 취재팀장 한번 모셔볼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 지각했냐는 분이 계신데 저는 지각할 수가 없잖아요. 와서 원고를 써야 되니까. 네, 왜 지각에 갑자기 저희가 좀 앞에 얘기가 좀 길어져서 네. 네. 저는 보통 여드우님과랑 비슷한 시간에 출근합니다. 네. 아유. 알고 있으란 얘기야. 제일 늦게 오잖아 자기가. 네. 권 팀장님. 자기 출근 시간. 방송 직전에 딱 들어오잖아. 출근 시간 제일 이르다. 네. 스태프들이 제일 이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권 팀장님과 함께 오늘 네. 뉴스 세 가지 보기 전에 먼저 미국 상황 살짝 보고 갈까요? 뭐 미국 상황이나 첫 번째 뉴스나 같은 얘기입니다. 네. 파월의 입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최종 금리 수준이 이전 전망보다 높을 수 있다. 차트 보시죠. 네. 있다. 오. 있다. 오. 다우존스는 1.72%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25%, S&P 500도 1.53% 하락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하나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그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완화를 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율은 2%까지 낮추기 위한 과정이 너무 멀고 험난하다. 만약 전체 지표상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 올리겠다는 얘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준비가 돼 있다.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된다. 요구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함께 보시면 좀 흥미로운데요. 이게 페드와치예요. CME에서 금리에 대한 설문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수치를 보면은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FOMC에서 50bp 인상을 할 확률이 9.2% 정도 얘기하다 지금은 70%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표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 달 전 지금 한 달 전 9.2% 지금은 70%. 그러니까 시장 심리가 1월 달에 비해서 지금 한 2월 초겠죠. 한 달 전이니까. 2월 초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달려졌는지가 숫자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나타나는 건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뉴스에서 계속적으로 트래킹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정말 놀랐던 지표가 1월의 고용 지표였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로 굉장히 한번 놀랬고 그 다음에 물가 지수 때문에 한번 또 굉장히 크게 놀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 1월에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이 시장 전망치에 무려 3배가 나왔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54년 만에 뭐 최고다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죠. 있었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6.4%가 올라서 거의 둔화가 없었고 12월에 6.5가 올랐는데 1월 달에 6.4가 나왔어요.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네. 거기에 우리가 또 그나마 좀 희망을 걸어보려고 그랬던 게 그래도 CPI는 그렇게 뭐 보편적인 진짜 중요한 지표가 아니야. PCE가 중요한 거야. 뭐 연준은 근원 소비자 지출 PCE를 더 중요하게 본대.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CPI가 먼저 발표되고 PCE가 나중에 네. 발표가 되잖아요. 그랬는데 1월에 PCE가 4.7이 나왔는데 12월에 4.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올라갔어요, 오히려. 네.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뭐 좀 안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아까 그 기대치 이번에 FOMC 하면 몇 퍼센트 올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50bp 올린다는 전망이 훨씬 더 높아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지금 경제 지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불과 한 달 전에 봤던 완화 추세가 1월 고용, 소비자 지출, 생산,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부분적으로 역전이 됐다. 우리가 보고 있던 지표들, 금리를 너무 긴축해서 싸게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이 아예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둔화되고 덜되고 뭐 이런 문제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역전이 돼 버렸다는 얘기를 좀 했고요. 역전 수준은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난 FOMC 때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점도표가 또 여기가 나올 건데 12월 점도표가 5에서 5.5% 정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올해 말에 네.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걸 연준 인사들이 이렇게 찍거든요. 그걸 점도표라고 하잖아요. 그게 작년 말에 5.5에서 5.5% 정도를 네. 최종 금리로 정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이 전망치를 이야기하면서 최종 금리 전망치는 지난 12월보다 높을 수 있다. 이번에 3월에 그 점도표 공개 또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작년 12월에 한 5에서 5.5 정도 찍었던 것이 더 뒤로 갈 수 있다. 그러겠죠. 위로 갈 수 있다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근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빠르지 않다. 내 생각에 어떤 지표도 우리가 충분히 긴축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무섭죠. 지표는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만을 보여준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금리 계속 올리게 되면은 좀 경기적으로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금리 올리는 게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민주당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의원이잖아요. 네. 거기서 그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200만 명이 실직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200만 명이 실직할 것이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금리 인상에 따라서. 그때 파월 의장이 거기다 뭐라 그랬냐면은 인플레이션이 극도로 높고 미국 근로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면 인플레이션이 5에서 6%로 유지된 상태에서 직장을 떠나는 게 낫겠느냐.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죠? 실직이 있는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용률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실직이 된 건 된 건데 물가가 이만큼 높은 상태에서 실직이 되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직되신 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고용 지표가 좋다고 해서. 네. 근데 설사 실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실직하는 상황을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엘리자베스 워런도 촉이 많이 적어된 게 지금 200만 명 실직 얘기할 때가 아닌데 지금 완전 고용에 뭐 지금 고용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죠. 근데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뭐 실직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네. 실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물가가 이만큼 높게 되면 그분들도 더 고통스러울 거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다라는 포지션을 네.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미국발 소식에 네. 우리도 약간 좀 걱정이긴 한데 두 번째 뉴스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창용 총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뭐 보수적이긴 하지만 이게 금리 인하론을 일축을 했어요. 우리가 금리 인하 연내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워딩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올해 말까지 3%대로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장기 목표치인 2%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논의에 대해서 일축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지금 막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창용 총재는 내리는 것까지는 안 할게요. 내리는 것까지는 좀 시기상조입니다. 이 온도차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먼저 동결을 하다 보니까 네. 금리 인하를 하려 그러나?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창용 총재는 뭐라 그랬냐면은 올해 말 3%대 물가 수준으로 수렴하는지를 본 뒤 빠르게 내려가지 않으면 금리를 더 올릴 것이고 아니라면 내리는 걸 고민할 것이다. 되게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잖아요. 그리고서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한국은행이 동결을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은 이제 25 가다가 다시 50 가냐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이 상황에서 동결을 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은 2월에 4.8%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월에는 4.5 이하로 내려갈 걸 기대하고 있다. 네. 연말에는 3%대 초반 정도로 보고 있고 예상한 경로로 가고 있을지를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결이 좀 다르잖아요.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레벨하고 이창용 총재가 얘기하는 게 좀 체감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은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이런 온도차가 좀 있기 때문에 했던 얘기인데 눈치를 본 거 아니냐? 예.
그래도 이창용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은 정부와 한은의 정책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와 한은은 아직도 물가가 5%에 가깝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경기를 정말 걱정했으면은 내리는 걸 얘기했을 거다. 그런데 더 올리느냐 멈추느냐의 상황이고 경기보다는 물가를 우선으로 하는 금융 안정을 고려해서 해석했다는 거를 좀 이해해 달라라는 것을 재차 강조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한미 금리 차가 발생을 하고 금리 차가 발생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환율이 튈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질문의 흐름이잖아요. 네. 그때 이창용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은 금리 차는 환율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해 9월 말 달러 원 환율이 1,440원일 때 한미 금리 차는 75bp였다. 1월 초 1,220원대로 내려왔을 때 금리 차는 1.25%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그러니까 1,400원일 때 75bp, 1,200원일 때 125bp. 그러니까 금리 차로 인해서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창용 총재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을, 그러니까 이따가 뭐 채권 애널리스트 나오신다니까 훨씬 더 자세하게 다뤄주실 건데, 이게 그때만 하더라도 이창용 총재가 환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적이지 않다는 말을 썼거든요. 네. 그때는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환율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이 금리 차로만 결정되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창용 총재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금리보다 다른 요인들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올해 전망 관련해서는 경기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단기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라고 그랬더니 반도체 가격과 유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성장률은 3분기부터 반등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이거랑 좀 별개 얘기인데 흥미로운 질문이, 그러니까 애가 대출 껴서 집 산다는데 뭐라 그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그 기자가? 네. 그랬더니 뭐래요? 대마불사 부동산 투자는 꼭 성공한다는 생각은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제 고령화 등을 고려를 하면은 과거 트렌드가 미래에도 계속될지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자율 등을 생각할 때 젊은이들이 자기 능력에 맞춰 고민하고 더 신중하게 자산을 운용하라고 권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좀. 딱 한국은행 총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냐? 그렇죠. 그 외에 뭘 얘기를 하겠어요? 하여튼 뭐 약간 좀 조심해라 정도의 조금 더 무게는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좀 지금 살 때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수준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네. 예. 아니 뭐 한국은행 총재는 뭐 당연히 그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정부에서도 아마 역대 뭐 빚내서 집 사세요 한 케이스가 예전에 그 최경환 장관 외에는 거의 없을걸요. 그 누가 책임져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기사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 뭉쳐야 산다 지분 모아 상장사 움직이는 개미, 그래서 이데일리가 보도한 내용이에요. 네. 이게 주주총회를 앞두고서 행동주의 펀드 관련해서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3월 주주총회 시즌에 저희가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데 개인 주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기업들이 수용하는 체감도가 정말 다릅니다. 네. 작년하고도 다르고 한 5년 10년 전하고도 완전 격세지감이죠. 한 2달 전하고도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종목은 아닐 건데, 일신방직, 김프로님은 네. 잘 아시죠? 알죠. 엄청 좋은 회사였죠. 엄청, 여의도에 여기다 일신빌딩이라고 저 국회 가다 보면 예. 산업은행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약간 좀 과거 산업, 성숙 산업에 있는 회사들이라 번 돈이 되게 많고 자산이 되게 많은 회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도 또 따박따박 잘 벌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성장성이 기술주처럼 쫙 가는 그런 회사는 아닌데 이게 정말 그냥 따박따박 돈은 잘 벌고 그동안 네. 벌어놓은 돈은 많고 근데 이게 쫙 올라가는 모습이 없으니까 주가가 그렇게 잘 가는 회사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신방직을 비롯한 오늘 설명드린 한국철강, 뭐 한국알콜 뭐 이런 회사들이 그 가치주라든지 PBR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주식입니다. 선호했는데 퍼포먼스 안 좋죠. 퍼포먼스가 안 좋아서 네, 거의 무덤이었지 무덤.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이번에 그 보통주 13만 4천 주를 공개 매수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일방이 예. 주당은 15만 원으로 총 취득 금액은 200억 원 규모. 그리고 이미 취득한 자사주 한 60억 원 정도 규모를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통 주식수 증가를 위해서 액면 분할 액분. 10분의 1. 와. 야. 처음입니다 처음. 이게 진짜 이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걸 완전 느끼실 격세지감이에요. 거예요. 이게 주주들이 요구를 하긴 했습니다. 자기 주식을 좀 공개 매수 좀 해달라. 거기에 뭐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액면 분할해달라. 감사인 교체해달라.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이거 매년 나오는 요구 사항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정말 좀 이걸 받아들였고 소액 주주들이 모은 지분율이 지난해 말 잔액증명서 기준 3% 정도 됩니다. 근데 일신방직은 기본적으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주주총회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냥 주총 가시면은 네. 이런 경우에 개표를 안 해요. 뭐 누가 몇 퍼센트, 누가 몇 퍼센트 그렇게 개표를 아예 안 합니다. 가반수 넘으니까. 결론은 뭐 그냥 끝났으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그런 제안들을 요구를 했다라는 거는 그 소액 주주들의 요구를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그 외에도 뭐 감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감사는 뭐 지분이 뭐 50% 60% 3%밖에 인정 안 해주니까. 그쵸. 그게 이제 만만치 않은 거거든. 맞아요. 그 법은 진짜 예. 그 대주주들이나 경영진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는 법이죠. 예. 그러니까 그 주총 안건의 수많은 주총 안건 중에 감사위원 그렇죠. 관련한 거 그 한 건이 3% 룰이 적용돼 있는데 그 제도 변경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전체 주총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저번에 또 무슨 열심히 얘기인지 보여주고 아시죠? 있어요. 3%룰. 응? 3%룰 지금 얘기하는 거. 저요? 예. 아니요. 예를 들면 네. 아까 그 회사처럼 경영진이나 오너 일가가 네. 압도적으로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50%를 감사 손님도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야. 근데 감사라는 거는 사실 경영자에 대한 견제를 하라고 있는 거거든. 사회이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3%로만 딱 제한을 둬요. 지분이 50% 있는 사람도 그렇죠. 네. 의결권 그 선임할 감사 선임에 선임권은 대해서는 3%만. 네, 그러니까 감사 선임에 대해서는 매우 그 사실 외부의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게 견제 장치를 강화시켜 놓은 거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주주 제한은 사실 상법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3% 이상 확보하거나 6개월 전부터 1% 이상 보유를 하면 주주 제한은 원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무시돼 왔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한국철강 같은 경우도 이거 대표적인 가치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소액주주연대는 배당금 확대와 자사주 소입 매각 및 매입 및 소각 감사위원 중 한 명을 분리 선임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네. 다 받아들여지진 않았고요. 한국철강 이사회는 일단 배당금 확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위원 선임 안건도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이외에도 한국알콜, DB하이텍, 신풍제약, 광주신세계 등의 소액 주주들이 주주 제한을 하고 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약간 좀 여전히 보수적인 논조를 가지신 분들은 소액 주주들의 요구가 개별 상장사의 성장보다는 주가 상승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멘트를 누구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기사에 나온 멘트를 보면은 이런 제안은 본질적인 가치를 높인다기보다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라는 것과 주주의 이익을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주주들 중에는 단기이익을 원하는 주주가 있을 수도 있고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상승을 바라는 주주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 주주들이 있고 사실 진짜 뭐 막말로 와서 거마비 달라 그러는 주총꾼도 주주잖아요. 한 주가 됐든 10주가 됐든. 요즘에 좀
이런 시즌이다 보니까 뭐 어제 그제 해가지고 뭐 요새 활동 중인 주총꾼들 얘기 좀 들어보니까 아 여전히 좀 그런 일들 하시는구나 싶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사실 미국에서도 과도한 주주 요구 때문에 경영진이 자리 보전하려고 그냥 다 배당하고 다 뭐 빚내서 배당하고 건물 팔아서 배당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걸 이른바 기업 사냥꾼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그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거기에 대한 폐해에 대한 것도 이미 자본시장에는 선례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래서 기업 거버넌스를 지금 뭐 대주주와 소수주주 얘기만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뭐 임직원, 채권자, 주주, 이사회, 경영진 다 포함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뭐 이사회하고 경영진이 왜 거버넌스에 뭐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면은 최근에 SM 사례만 보더라도 최재주주와 경영진이 아예 갈라서는 그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좀 과도한 게 우려할 필요까지 우리나라 수준이 와 있나 생각하면은 조금 이르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단기 이익을 위해서 배당금 좀 많이 달라 그런다고 그거를 그 회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협한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는 저는 좀 아직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3 요 정도. 소했죠. 네. 이 정도로 뉴스3은 정리하고요.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미